이곳은 전라남도 광주 5.18 광주공원입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시민들을 이곳에 이제 가둔 장소죠. 네. 여기서 조서를 쓰고 고문을 하고 구타를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헌병대 숙소가 보이고요. 이 지역은 원래 저쪽 아파트 사이에 있었고요. 아파트가 건축이 되자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새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시에 5.18 유공자분들이 여기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때는 이제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때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그 전에도 박정희 때도 이제 부마항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부산 마산항쟁 같은 경상도의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시민들의 자유의 외침들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라남도 끝이에요. 예. 아래쪽 끝입니다. 이 광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전두환이 본보기로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 상무지구가 이름대로 육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주요 도시들과 굉장히 멀기 때문에 광주가 고립이 되기 쉬운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저항을 할 때 발포를 한 거고요. 또 공수부대들 투입을 시켰죠. 전두환이.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외곽부터 이 군인들이 시민들을 옥죄기 시작했고요. 금난로에서 총격을 가했고요. 시민들한테. 경찰서로 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거의 이쪽에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경찰서를 버리게 되고 또 경찰서에서 또 무기 같은 것도 집어다가 이제 계엄군,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싸우게 되죠. 먼저 군인들이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당시에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가득한 그 동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1980년 5.18 그리고 이제 전남도청이 탈취가 되면서 끝나요. 약 한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많은 사상자가 났죠. 거의 한 수천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집계마다 다르지만 말이죠. 5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죽고 다치고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경찰서나 무교를 탈취를 하느냐. 다 이쪽 시민들이잖아요. 예비군 훈련장이고 시민들이죠. 다 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군사령부가 있고 육군 부대가 있고 공수부대가 오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 이웃을 지켜야 되고 발포를 먼저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탈취라기보다는 무기고를 열어줬다. 지킨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5.18 유공자분들 선정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분명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군사 쿠데타로 7년 동안 유지했던 그 정권 때 일어났던 학살입니다. 본보기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 저쪽이 이제 헌병대 부대고요.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약 한 200명 넘는 시민들이 후방에서 이제 새벽 4시쯤에 후방에서 오는 군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한 20몇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죽었죠. 도청에 있는 시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20몇 명 끌고 와서, 그 전에도 끌고 왔지만, 저기서 이제 여기죠. 이 건물이죠. 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형식상이죠. 예.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이제는 헌병대 막사고요. 저쪽이 이제 수용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이감되기 전에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예, 조서를 작성하고 형벌을 부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60 트럭 같은데 트럭에 태우고 다 죽은 시체들 저기 공동묘지 아니면 이제 산에다 갖다 버리죠. 예, 지금 공동묘지가 된 곳에서 갖다 버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땅을 파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땅을 열심히 파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살려줄 줄 알고 예, 싹 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군부대도 이 공수부대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당시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또 훈련도 실전이잖아요. 북한군이 침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군인들의 이제 긴장감을 극도로 배를 시키면서 예, 증오심을 키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실제로 시민 대항군과 싸울 때 내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고 다치는 꼴을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잠도 못 자고 네. 생존을 위해서 공포심에서 시민을 죽이게 되겠죠. 시민들은 또 우리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칼을 대검으로 찍고 총을 발사하니까 서로 사륙의 현장이 되는 거죠. 자,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본질을 흐르지 마시고 누구 때문인가 잘 보세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잡아온 시민들 다 잡아놔서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2-3개월 이상 가다 놓고 또 죽기도 하고요. 이감되기 전까지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사람들이 꽉 있고요. 꽉 차 있고 저쪽 이제 끝에 화장실 가느라고 이제 2인 1조로 항상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자살이 많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도 독방도 있고요. 투옥된 시민들.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겹겹이 포위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이 광주 폭동이 시민 폭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전라남도란 말이에요. 한반도 남부 거의 끝이에요, 광주가. 그러면 당시에 휴전선에 있었던 특수부대 아니면 우리 육군들 군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공산당이 침입할 때까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직무유기죠. 군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천안함 때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천안함 침몰 사건 때 한미 연합훈련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뢰로 우리 함대를 침몰시켜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웅입니까? 그분들은 다 진급합니까? 연평도 해병대들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대우를 엉망으로 하면서 천안함은 어떤 내막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예요. 끝이에요. 여기 공산당 군부대가 여기서 설치고 다닌다? 우리 국군 뭐 했습니까 그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경찰들 힘 하나 못 썼습니다. 여기 상무지구 군부대라고요. 예. 응? 그래서 경찰들 그때 많이 잘렸어요. 자, 군인들은 과연 그러면 이 불의한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독일의 유태인 학살의 대명사 총지휘관이었던 힘러, 이 사람 얘기했죠. 전범 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난 시키는 대로 했다. 난 군인이다. 전범 재판 과정에서 나는 군인이라 상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했다 하면서 그렇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힘러 사형 선고를 받았죠.
왜 그랬죠? 너는 명령을 생각을 안 하고 따른 죄,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죄, 그런 겁니다. 군인이라면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주 공군기지가 있어서 전투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보시면 F5예요. 제05.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전투기죠. 자, 전투하는 7년 정권을 유지하죠. 네. 그리고 이곳도 그렇고 망월도 공동묘지도 그렇고 증거들을 많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엄청난 막강한 부를 이루게 되죠. 다 군사 정권이잖아요. 우리 현대사가, 그죠? 제대로 안 배우는 현대사죠. 이런 트럭에 끌려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산에 끌려가서. 너무 많죠. 애들도 그렇고. 자, 이런 비극적인 일들 모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귀를 막고요. 군인들은 생각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고요. 또 각 지역마다 이간질을 시키죠. 눈과 귀를 닫게 합니다. 지금 이 5월에 민주주의 승리라고 적혀 있죠. 이 시민들, 본인과 본인 가족들, 그리고 주변 동료들, 지인들 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용기, 불의에 맞서서 행동하는 용기 굉장히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18) 민주주의,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를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행동, 아시아에서 누가 있을까요? 일본? 내각 총리제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싱가폴? 독재죠.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아니죠. 중국? 미얀마? 우리가 이토록 번영을 누리고 이나마 지금까지 살게 된 이유, 국민들의 의식 수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언론의 이간질, 편가름 놀아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행동의식, 시민의 사고의 수준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긍심 가지시고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강해내고 그들에게 항상 시민 의식의 높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담양의 11공수 여단에서 이걸 뜯어오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선진 조국의 선봉, 그래서 대통령 전두환이죠. 자, 이걸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고. 예, 군사 쿠데타 독재자, 그 추종자 나쁜 새끼들, 예, 밟고 가라고 이렇게 군부대에서 띄워왔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 또 억울한 다툼, 싸움, 학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중이 깨어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자가 누군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